아무튼 고객님, 환불은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아, 그게 지난주에 옷을 샀는데 옷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어디가 문제죠? 가져온 옷 줘보세요. 오른쪽 팔 위에 보면 올이 뜯겨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건 니트네요. 그런데 고객님, 니트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요. 니트가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요? 그럼요. 옷 상표에 보시면 교환이랑 환불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니트 사시면서 계산할 때 교환이랑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했을 텐데 못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옷상표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고객님, 사실 올이 뜯겨 있는 것이 사셨을 때부터 그랬다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 사실 때는 고객님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원래 멀쩡했던 걸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 고객님, 거짓말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니트를 사가지고 가셔서 입으시다가 올이 뜯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교환이나 환불 처리해 드릴 순 없는 거잖아요. 이봐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집에 가서 봤을 때부터 옷이 이랬다니까요. 저희도 그런 말씀 하실까봐 계산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할 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상품으로 표장을 해드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저는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매니저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 옷가게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을 대하면 중요한 고객 한 명을 영영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옷가게에서 고객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점은 단지 옷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화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과연 직원의 어떤 점이 영영 떠나는 고객을 만든 것일까요? 이슈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레어드 화법, 전두엽 화법, 플러스 화법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의 차이를 구분하고 실제 대화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메시지 대화법과 행동 언어를 사용하여 부정형 문장을 고객에게 솔루션을 주는 긍정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 화법을 사용할 수 있고 레인 체크 화법을 통해 고객에게 부드럽게 거절하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 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슈엔 현장에서 레어드 화법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운 상황들입니다. 그럼 왜 이 말들이 잘못된 걸까요? 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옷가게 점원과 고객의 좀 불편한 대화를 보셨습니다. 응대를 하다가 어려움을 느낀 점원은 결국 매니저님에게 고객 불만 처리를 넘기게 됐는데요. 내 선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안 된다고 우기기만도 힘들고, 그렇다고 환불을 해주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응대를 위해서 상급자인 매니저님에게 SOS를 친 것 같습니다. 네, 의도를 파악하니 충분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고객에게 한 이 말 때문인데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매니저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라는 말이 자칫하면 응대가 귀찮고 짜증이 나서 남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응대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양해의 의미를 담는 화법, 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토스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매니저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를 제가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희 매니저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바로 도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매니저님과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겠어요? 와 같이 표현했다면 고객이 훨씬 더 배려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의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도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감정을 좀 덜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비스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감정을 부드럽게 케어하는 것이 명령하지 않고 청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유 의뢰를 표현해서 고객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를 레어드 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처럼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같이 청유하는 서비스 화법은 고객에게 정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질문인 듯 질문이 아닌 신기한 레어드 화법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명령형 어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레어드 화법이란 무엇일까요? 레어드 화법이란 명령하지 않고 청유하는 말하기 도구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아주 효율적인 말하기 도구입니다. 그럼 왜 레어드 화법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같은 요청이라 하더라도 지문의 형태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 심리학자 레어드 박사의 이름을 딴 화법이기 때문입니다. 레어드 박사가 주장한 레어드 화법은 이렇게 해라는 명령형의 요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와 같은 청유와 의뢰형의 질문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어드 화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다 정중한 응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지시를 받는다면 그 지시를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자존심을 덜 상하게 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함에도 고객은 자신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을 지독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을 뱅뱅 돌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직원이 비꼬는 어투로 그럼 교환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 말은 원하던 바이긴 하지만 비꼬는 말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어드 화법을 활용하여 고객님, 그렇다면 교환을 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나 고객님, 정 불편하시면 환불을 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객은 미안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마지못해 승낙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고객은 적어도 여러분의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이야기처럼 자존심이 상한 고객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사소한 말에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지시의 뜻을 전달하더라도 정중한 청유와 의뢰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간의 심리 중에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해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참여하고 이루어냈을 때에는 그 성취감이 크고 책임감도 생기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접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하고 동의해서 하는 일은 효율이 높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을 느끼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일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드 화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시켜 빠르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유 및 의뢰형 언어는 상대방을 능동, 명령형 언어는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레오드 화법은 고객을 적극적으로 대화에 개입시키고 고객이 입을 열게 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는 명령형을 어떻게 바꾸면 고객의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의 형태로 고객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 고객의 입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할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 처리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만은 꼭! 레오드 화법, 왜 써야 하는가? 이번에는 레어드 화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레어드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잠시만요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는 메모 남겨드릴까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레오드 화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슈엔 현장에서 전두엽 화법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운 상황들입니다. 그럼 왜 이 말들이 잘못된 걸까요? 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학습 초반에 보신 옷가게 점원과 직원의 대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들으셨을 때 나를 예민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드는 직원의 멘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멘트를 골라보자면, 환불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라는 멘트와, 그래서 니트 사실 때는 고객님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라는 멘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좀 기분 나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못 들으셨어요? 고객님이 잘 확인하셨어야 돼요. 라는 마치 고객을 혼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고객 당신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와 같이 고객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물론 고객이 잘못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응대 직원이 그것을 따지고 든다면 고객은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멘트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인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막연하고 수동적인 응대를 받았을 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같이 어쩌지 하고 걱정만 하는 모습은 서비스 전문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고객과 같이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모습, 만약에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제한할 줄도 알아야 하는 능동적인 모습에서 고객은 신뢰와 전문성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아무리 상냥한 표정과 목소리를 가지고 응대를 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과 행동 언어로 고객에게 전문가다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정형 문장을 긍정형으로 바꿔주려면
나 메시지 대화법과 행동 언어를 활용한 전두엽 화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두엽 화법이란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긍정 대화법입니다. 즉, 문제의 인식이나 질책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을 찾기 위한 윈윈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긍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긍정과 부정이라는 사고를 뇌과학을 통해 좀 더 긍정이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뇌에서 전두엽은 고도의 사고와 문제 해결, 미래 예측과 판단을 담당하면서 감동, 자부심, 보람,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반해 편도체는 공포, 분노를 조절하지만 편도체가 활성화될수록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두엽 화법을 써야 하는 이유는 편도체가 활성화 반응을 하면 위기에 반응하여 생각이 멈추게 되는 반면에 전두엽이 활성화 반응을 하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도구로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하면 편도체는 잘못을 지적하는 브레이크이며 내 책임이 아닌 듯 말하는 위장 도구이며 위협과 협박을 위한 채찍이며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명령을 대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전두엽은 사실 그대로의 관찰이며 해석이 아닌 느낌이고 느낌의 원인을 분석하는 욕구와 구체적 청유를 적용하는 부탁을 대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편도체와 전두엽의 대화 도구를 적용한 예로 먼저 편도체를 사용한 직원은 고객에게 고객님께서 잘못하신 일을 왜 저희한테 소리치시면서 일방적으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객은 더욱 화를 내면서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두엽 대화 도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에게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는 상황에서는 제가 혼란스러워서 고객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찾고 싶은데 저에게 문제와 원하시는 방향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고 고객은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고 못 이기는 척 목소리를 낮추면서 아니,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편도체와 전두엽의 차이는 편도체는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없고 전두엽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 대화법은 전두엽 화법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의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왜곡하여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만약 직원이 고객님이 저를 계속 비하하시니까 제가 고객님을 고객님답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라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말을 하였다면 고객은 비하?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당신을 비하했다고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때 나 메시지 대화법은 내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뭐뭐 했다. 왜냐하면 너의 말은 내 감정을 뭐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를 적용하는데 주어를 너가 아닌 나로 하여 고객님, 저는 지금 고객님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과격한 행동이 저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고객들을 더 화나게 하고 막연하게 만드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은 고객이 저기요, 제가 이 서비스를 좀 해지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네, 고객님, 해지는 가능하신데요. 위약금 10만 원 발생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아,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요? 할인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직원은 다른 이야기 없이 3년 약정을 하신 것이라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결국 고객은 아, 어쩌지? 하고 고민을 하며 대화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직원의 대화는 아주 전형적인 생각 언어로 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에 그치게 하고 고객에게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직접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드는 막연한 언어입니다. 이에 반해 행동 언어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에 가깝게 발전시키는 언어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다음 의문이나 고객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옵션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해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마지막 직원의 대답이 이전에는 3년 약정을 하신 것이라 안 됩니다. 라고 하였던 반면에 행동 언어를 적용하면 직원이 3년 약정을 하신 것이라서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조정하기는 힘든데요. 만약 해지 대신 이전이나 양도를 하실 수 있다면 위약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전이나 양도가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고객 만족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슈엔 현장에서 플러스 화법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운 상황들입니다. 그럼 왜 이 말들이 잘못된 걸까요? 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자, 이제 서비스 화법의 마지막 학습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옷가게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건데요. 니트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요. 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 말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니트는 규정상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꾼다면 고객이 서운한 느낌을 조금 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 못한다와 같이 고객에게 거절이나 양해의 말을 할 때 고객이 조금 덜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나 엉덩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석이라는 것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니트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고객이 조금 덜 서운하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간단한 한 구절만 붙이시면 되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니트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와 같이 말하는 거죠. 고객님, 안타깝지만 니트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또 가능하고요.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과 같은 장치가 바로 쿠션 언어라는 건데요. 아주 사소하지만 고객의 감정을 미묘하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말들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멘트인데요. 이 멘트는 레어드 화법에서도 좀 아쉬웠던 문구예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매니저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라는 멘트 기억나시죠? 이 문장은 명령형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또 하나의 개선안을 추가한다면 거절을 다음번의 만남으로 이어가거나 자선책을 제시하는 화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절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안 돼요 라고 말하거나 매니저님하고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원하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매장 수선실에서 꼼꼼하게 손을 봐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해결의 여지나 다음 기회에 대한 여지를 언급하면 고객은 이 사람이 적어도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객에게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화법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객에게 부드럽게 거절하는 쿠션 화법과 레인 체크 화법을 활용한 플러스 화법은 무엇일까요? 플러스 화법이란 고객 응대 중 발생되는 양해나 거절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 상황에서 고객 만족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센스 있는 서비스 화법으로 고객 만족도에 플러스가 되도록 만드는 화법을 의미합니다. 이 화법은 대표적으로 거절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쿠션 화법과 거절을 훗날에 긍정으로 약속하는 레인 체크 화법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노라고 말할 용기. 쿠션 화법은 고객이 정중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탁하거나 지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등 부정적인 말을 꺼낼 때 고객이 받게 될 감정적 서운함이나 충격을 완화하는 어구를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쿠션 화법의 종류는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이해해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등이 있습니다. 이제 쿠션 언어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시된 사례를 쿠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에 쿠션 언어를 적용한 예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인 체크 화법은 거절만 하면서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음을 기약하게 만들어 고객의 현재 요구를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레인 체크 화법을 활용한 거절의 3원칙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정중함을 잃지 않아야 하고 상대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공감을 표현한 후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레인 체크 화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시된 사례를 레인 체크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레인 체크 화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고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 화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냥빚 갚는 말 한마디 그레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관리 끝판왕 그레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